올림픽 때워 쇼부도 걱정 마 코치가 도와줘 김준호 내가 내 팀으로 모두 함께 뛰어봐 족구 우리의 열정 김준호 족구 아카데미 함께 나아가 발꿈차기 모두 함께해 넘어차기 뛰어차기 족구 마스터가 돼. 온라인 레슨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피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갖는 게 뭐냐면 잠깐 설명드렸지만 올림픽 선수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올림픽 선수들 있잖아요.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량을 올리기 위해서 4년 동안 밥만 먹고 몸만 키웁니다. 몸만 만들어요. 그런데도 달라지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달라지지 않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대부분의 나이는 특히 이제 그 몸을 쓰는 선수들의 나이는 거의 은퇴를 28살에 합니다. 예. 20살에 첫 올림픽 나가요. 그러죠? 그리고 24, 그 다음에 28이면 은퇴를 해요. 이 친구들이 왜 더 안 할까요? 더 이상 실력이 안 늘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30대 중반 이후에는 내 몸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노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정량을 유지를 해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죠. 거의 대부분 족구를 시작하는 나이가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40대 넘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40 넘어서 족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40살 되는 과정까지 근력 운동을 얼마나 했냐는 거죠. 대부분 족구를 하시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안 한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족구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근력 발달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대비 실력은 올라요. 근데 이 실력이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파워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안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 60km 정도 나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이 이상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저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이상 하실 거면 근력을 발달시켜야 된다. 다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여기 나오는 것도 겨우 시간 내서 나오는데 언제 키우냐. 그러면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60km 정도 도달하면 요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이상 가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스윙 스피드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 스피드는 말 그대로 이 스피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근력이 아니에요. 근력이나 방식, 요령이 아닙니다. 몸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세터가 띄우는 공은 위로 떠오르죠. 얘 다시 떨어집니다. 바운드 기준으로는 얘가 다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동작을 3가지로 구분해 놨죠. 하나, 둘, 셋. 그러죠? 이 지면에 세터가 띄우는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이 구간이 하나예요. 하나. 여기가 하나 구간이에요. 그리고 튀어 올라서 공이 정점에 이르는 이 구간이 둘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정점에 이르고 나서 떨어지는 구간에 셋이 들어가고 이 셋은 타격 구간이에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레슨이라는 걸 하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은 자세적인 접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던 어디 가서 배우던 타격기 놓고 열심히 치면 3개월 정도 치면 정말 타격기 놓고 잘 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가 뭐예요? 실전에서 안 된다예요. 근데 실전에서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하나 구간과 둘 구간은 준비 구간이에요. 준비 구간. 내가 공을 타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타격 구간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준비 구간을 잘 준비했다가 타격 구간을 지키느냐예요. 근데 다들 이거를 뭘로 해요? 자세적으로 접근하고 끝에서 공 높이와 상관없이 그냥 스윙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발에 엉뚱한 데 맞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들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정타를 못 맞추겠어요. 정타를 못 맞추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속된 시간에 나가서 만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면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의 상단부에 공이 맞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안축 관련해서 뭐 앞축, 뒤축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만 하는 거니까 빼고요. 내 발의 윗부분에 맞게 되는 거는 내 스윙 스피드가, 내 스윙의 속도와 공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이 세터가 띄워주고 떨어지는 이 공의 속도보다 내 다리가 휘둘러지는 속도가 무의미하게 빨라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스윙 스피드만 빠르면은 공이 세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맞춰줘야 돼요? 이걸 맞춰줘야 돼요. 대부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예요.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타격기 올려놓고 연습했잖아요. 그 높이가 공을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자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다들 타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족구 하시면서 타점 신경 쓰면서 족구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놈의 오른다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공을 때려야 되겠다. 이제 다들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타점에 대한 거예요. 이 타점이 이해되면 족구는 빨리 늡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타격기 위에 있는 공 잘 찾거든요. 그러니까 타격기 있는 공의 높이는 여기였고 공 움직이면 여기서 찹니다. 네트보다 밑에서 차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다리가 안 올라가서. 그럼 타격기 있는 공은 누가 찾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타점, 타이밍, 거리에 대한 이해를 거의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초보분들은 중요한 건 내가 동작이 안 나오고 자세가 안 나와서 공을 못 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레슨 11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세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가져요? 타이밍의 문제를 가져요. 거리 조절의 문제를 가져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 생각을 어디에 기준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높이 설정을 해드리고 타점을 측정을 해드리면 그 타점만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제가 지난 시간에 구분 동작으로 나눠드렸던 거 있죠. 하나 구간과 둘 구간은 준비 구간이에요. 준비 구간이고 타격 구간은 셋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다가 타격을 넣어주냐가 파워하고 연관이 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는 레슨을 하시면서 총체적으로 한 3번 정도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파워를 내려고 다리 힘으로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파워는 다리로만 타격해서 만드는 힘이 있고 이건 한계가 금방 나와요.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몸을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을 쓰는 게 익숙해지면 최종적으로는 체중을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도는요, 얼마나 잘 따라와 주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다리 힘을 최소로 쓰려고 하셔야 돼요. 최저로. 다리 스윙을 최저로 쓰고 몸을 쓰는 법을 빨리 터득을 해야 체중을 던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리로만 차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제 체중 던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스윙에 가볍게 하는 쪽으로 가고요. 뭐에 비중을 두셔야 돼요? 타점.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던 높이가 요 높이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서보실게요. 자 뒤로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리고 이 정도 높이는 이미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그죠? 네. 저랑 레슨을 하기 전에 경험을 해본 건데 다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좀 낮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트 선상이나 네트 언저리에 공을 두고 연습을 하면 나는 드라이브밖에 못 차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요 높이 해봤자 네트 기준으로 딱 요만큼 높아요. 요 정도에서 내가 치는 연습이 되고 이 높이에서는 공 맞추는 습관이 들어야 미러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요거보다 낮으면 감아 차이가 돼요. 그래서 다들 이거를 구분 안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전 들어가면 네트 넘기기가 급급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네트는 곧잘 넘어가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왜 자꾸 드라이버가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네트는 넘어가는데 네트보다 높은 데서 쳐줘야 미러 차이가 계속 지향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네트 밑에서 차이가 드라이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공 몸에다 대보세요. 이렇게 탁 찍어보세요.